원금 20%는 정부가 방어? 1800만 공제?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그 말. 진짜 내 돈 지켜주는 거 맞아? 5월에 나오는 국민 성장 펀드 하나로 재테크 커뮤니티가 난리야. 근데 금융위원장은 방송에서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 언어 자체가 모순이지. 오늘 끝까지 보면 20% 방어선 실체, 2억 넣을지 말지, 그리고 가입하면 안 되는 사람 3종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이름은 거창한데 핵심만 먼저 말할게. 5년 동안 총 3조 원, 매년 6천억씩 나눠서 국민한테 파는 구조야. 근데 1인당 한도가 얼마냐? 최대 2억이야. 2억. 숫자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표 절세계좌 ISA 총 한도가 1억이거든. 이건 그 2배야. 한 사람이 2억까지 넣을 수 있는 정책펀드. 이런 규모로 국민한테 문 열어준 거 최근엔 거의 처음이야. 그래서 재테크 커뮤니티가 난리 난 거지. 이거 ISA 2배짜리 신상 나왔다. 이 한 줄로 요약돼. 운용사도 가볍게 고른 게 아니야. 미래에셋, 삼성, KB, 한국자산운용사 빅스7위가 다 들어왔어. 9개사가 지원했는데 3곳만 뽑힌 거야.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서 사고 나면 안 된다, 이런 긴장감이 있다는 뜻이지. 대형사 간판 걸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공신력은 일단 확보. 출시는 2026년 5월 말에서 6월 4일, 청약 캘린더는 5월 초에 발표돼. 지금이 4월 말이니까 한 달 남은 셈이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펀드는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는 게 아니야. 투자금의 60% 이상을 첨단 산업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 반도체, 2차전지, AI, 방산, 바이오, 미래차, 로봇. 요즘 뉴스에서 제일 뜨겁다는 12개 섹터야. 나라가 이 산업 키울 거니까 너희 돈도 여기 꽂아라, 이렇게 판을 짜놓은 거지. 조건은 이래. 만기 5년, 중간에 빼면 안 돼. 그리고 최소 3년은 무조건 보유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돼. 3년 안에 팔면 받은 세금 혜택 다 토해내야 돼. 그래서 이건 단타 상품이 절대 아니고 5년 묶을 가고 있는 사람용 상품이야. 정리하면 이거야. 연 6천억, 1인당 2억, 빅3가 굴리고 60% 첨단 산업, 5년 락업. 여기까지가 겉포장이야. 근데 이 60% 의무 투자, 나중에 함정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이따 얘기하고 먼저 제일 궁금한 거부터 풀자. 1800만 공제. 이거 내 연봉으로 계산하면 진짜 얼마 환급되는 건데? 자, 제일 많이 본 숫자부터. 최대 소득 공제 1800만 원.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 공제율이 계단식이야.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40% 공제. 그 위 3천, 5천 구간은 20%. 그리고 5천, 7천 구간은 10%. 7천만 원 넣으면 공제가 1800만 원에서 딱 멈춰. 더 넣어도 공제는 안 늘어. 그러니까 세제 최적점은 7천만 원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벽이 하나 있어.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이게 무슨 말이냐? 2,500만짜리 케이크 한 판이 있다고 쳐. 이 한 판을 연금저축, 주택청약, 국민성장펀드가 같이 나눠 먹어야 돼.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야. 연금저축으로 900 이미 떠갔으면 남은 케이크는 1,600. 국민성장펀드 공제 1,800. 다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지. 이 얘기는 파트 5에서 제대로 풀 거야. 일단 이런 벽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하나 더. 배당 나올 때 세금이 9%야. 원래 배당 소득세가 15.4%거든? 거의 반토막이지. 5년 동안 이 저율과세가 적용돼. 자, 이제 숫자 박자. 연봉별로 진짜 얼마 환급되는지. 연봉 4천, 세율 15% 구간이야. 7천만 투자하면 공제 1,800만, 환급은 약 297만 원. 연봉 6천, 세율 24%. 3천만만 투자해도 공제 1,200만, 환급은 약 317만 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연봉 4천 친구가 7천 다 넣어서 297 받고, 연봉 6천 친구는 3천만 넣고 317 받아. 투자금은 절반 이하인데 환급은 더 많아.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효율이 좋다는 얘기야. 연봉 8천, 세율 24%, 7천 투자, 공제 1,800만, 환급 약 475만 원. 연봉 1억 5천, 세율 35%, 7천 투자, 공제 1,800만, 환급 약 693만 원. 693만 원이면 직장인 평균 월급 반년치야. 한 번에 통장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여. 고소득일수록 꿀 빨고 중간 연봉도 3천만 넣으면 300 넘게 돌려받아. 이게 지금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1,800만 공제 3글자로 난리 난 이유야. 숫자만 보면 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펀드 설명서 맨 앞에 적힌 사실상 원금 보장, 이 5글자. 이 말한 금융위원장이 3시간 만에 말을 바꿨거든. 지금부터 그 얘기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금융위원장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 이 말 다시 읽어봐. 원금 보장은 아닌데 사실상은 보장된다고? 언어 자체가 모순이야. 불과 3시간 만에 말이 바뀌는 거지.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서로 싸워. 근데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거든? 실제 구조를 뜯어보면 왜 이런 애매한 말이 나왔는지 바로 보여. 숫자로 보면요. 국민성장펀드는 매년 6천억씩 굴러가. 이 중에 일반 국민 돈, 그러니까 내 돈이 4,800억, 정부 돈이 1,200억, 정부 돈 1,200억이 후순위로 깔려 있어. 후순위가 뭐냐? 손실 나면 제일 먼저 깎이는 돈이야. 자, 이제 시작합니다. 펀드가 손실이 났다고 쳐. 손실 0에서 20% 구간. 여기는 정부 후순위 1,200억이 먼저 다 맞아. 내 원금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지. 근데 손실이 20%를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돈 4,800억이 깎이기 시작해. 방어선이 딱 20%까지만이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동네 개모임에서 막내가 형님들 돈 먼저 지켜드릴게요 하고 위험 부담을 앞에서 다 받아주는 구조야. 근데 막내 주머니가 바닥나면 그 뒤부터는 형님들이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거지. 여기서 더 웃긴 건 이 막내 주머니 크기야. 정부 후순위 1,200억은 연간 6천억의 20%밖에 안 돼. 손실이 딱 20% 안쪽이면 사실상 원금 보장 말이 맞아.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 반토막 났던 거 기억나? 30에서 40% 손실 나는 장세 오면 이 방어선 그냥 뚫려. 뚫리는 순간 내 돈부터 깎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 안쪽 손실까지만 정부가 먼저 맞아주는 구조지 원금 보장이 아니야. 금융위원장도 알고 있으니까 사실상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붙인 거고. 근데 이 구조 예전에도 써봤거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2021년에 정책형 뉴딜 펀드라는 게 있었어. 지금 국민성장펀드랑 구조가 거의 판박이야. 정부가 후순위로 돈 깔아주고 정책 테마 섹터에 의무 투자하고 몇 년간 돈 묶어두고 세 가지가 똑같아. 그때 테마는 디지털 뉴딜이랑 그린 뉴딜이었어. 코로나 직후라 미래 산업 키운다 분위기 장난 아니었지. 나도 그때 가입 고민했던 사람 많이 봤어.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야. 청산 근처까지 간 수익률이 연 2% 언저리였어. 한국 경제가 2022년 중간 점검했을 때 수익률 1.25%. 거기서 크게 못 올라갔어. 정책펀드 평균 수익률을 인베스트조선은 2%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펀드 수수료가 얼마였냐? 선취 수수료의 총 보수까지 합쳐서 2에서 3%야. 수익 2% 나왔는데 수수료 2에서 3%대면 사실상 본전도 못 건진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얘기야. 5년 가까이 돈 묶어두고 결과가 본전. 이게 레퍼런스야. 왜 이렇게 됐냐? 크게 두 가지야. 첫째, 정권이 바뀌었어. 새 정부 들어오니까 뉴딜 예산이 삭감됐어. 후속 자펀드 조성도 멈춰버렸고. 정책펀드는 정책 모멘텀이 생명인데 그게 끊긴 거지. 둘째, 매장인 중심 구조라 중간 수익이 잘 안 찍혀. 만기에 몰아서 실현되는 구조인데 모멘텀이 빠지니까 만기가도 크게 안 터지더라는 거야. 자, 근데 공정하게 차이점도 봐야지. 뉴딜 때 테마는 디지털이랑 그린이었어. 지금 보면 그린은 후퇴했고 디지털도 모멘텀 많이 소진됐잖아. 근데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방산이야.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주가만 봐도 지난 몇 년간 계속 끌고 가는 섹터야. 그러니까 이번엔 섹터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게 뉴딜이랑 유일한 차이야. 근데 그게 충분하냐? 수수료 2에서 3% 그대로, 60% 강제 배분 그대로, 비상장 30% 그대로야. 구조적 비용은 똑같은데 섹터 하나 달라진 걸로 2.14%를 뒤집을 수 있을까? 게다가 5년 만기 동안 대선이 한 번은 지나가. 정권 바뀌면 예산 삭감 똑같이 당할 수 있어.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리스크들 다 알고도 가입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그건 마지막에 알려줄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혜택만 보면 안 돼. 가입 버튼 누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함정이 4개야. 하나씩 뜯어볼게. 첫 번째 함정,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벽.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다른 절세 상품이랑 한 바구니에 담겨. 연금저축 900만, 이미 다 채운 사람은 이 한도에서 900만이 빠지지. 주택청약까지 넣고 있으면 공간이 더 줄어. 그러니까 연금저축 만땅 찍은 사람은 국민성장펀드 공제 효율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미 절세 잘 챙기고 있는 사람한테는 생각보다 쓸 공간이 좁아. 두 번째 함정,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아예 가입 불가. 배당이랑 이자 합쳐서 연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가입 자격 자체가 없어. 직전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해당됐으면 탈락이야. 이게 진짜 역설이지. 몇 억씩 굴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들어가. 2억 한도라길래 큰손용 상품인가 싶었는데
진짜 큰 손은 문 앞에서 막혀. 세 번째 함정, 5년 락업이랑 3년 의무 보유 기회비용. 숫자로 보면요, 2억을 5년간 묶어둘 때 기회비용이 얼마냐? 다른 데서 연 3%만 굴려도 5년 뒤 3,185만 원. 연 5% 굴리면 5,525만 원이야. 절세 693만 받으려다 기회비용 5천만 날리면 말짱 도루묵이지. 3년 안에 환매하면 감면세액은 전액 추징이고 환매 수수료도 붙어. 중간에 돈 필요해도 못 빼. 네 번째 함정, 60% 강제 배분 더하기 30% 비상장. 자펀드는 반도체, AI, 방산 같은 첨단 산업에 60% 이상을 의무로 넣어야 해. 그중 절반, 그러니까 전체의 30%는 비상장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신규 자금으로 들어가.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못 골라. 비상장은 유동성도 떨어지고 평가 가격도 천천히 움직여. 시장 분위기 나쁠 때 방어적으로 빼는 운용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어.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 몇 억 없어도 돼. 연봉 6천에 3천만 투자해도 환급 317만 받아. 핵심은 내 상황이랑 맞는지야. 다음 파트에서 세 줄로 끝낼게. 자, 이제 시작합니다. 복잡한 얘기 다 걷어내고 세 줄로 정리할게.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손가락 3개에 접어봐. 먼저 가입해야 할 사람 3가지. 하나, 연봉 6천 이상인데 연금저축 900만 다 채웠고 여유자금 3천만 이상 손에 있다. 이 조건이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안에서 공간이 남아. 절세 효율이 살아. 둘, 첨단 산업 장기 성장을 믿는다. AI, 반도체, 방산, 5년 묶어도 불안하지 않다. 섹터 확신 없이 절세만 보고 들어가면 중간에 멘탈 털려. 믿음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상품이야. 셋, 3천에서 7천만 원 정도를 5년 동안 쓸 일이 없다. 이사, 결혼, 자녀 학비, 전세금. 이런 목돈 계획 없어야 해.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빼면 감면세액 전액 추징이야. 이건 진짜 타격이 커. 이제 반대, 하면 안 되는 사람 3가지. 하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넘는다. 가입 자체가 안 돼. 고민할 필요도 없어. 둘, 5년 안에 목돈 쓸 계획이 있다. 이사든 결혼이든 자녀 교육비든. 유동성 없는 돈이 되면 본인이 제일 힘들어져. 셋, 연금저축 900만도 아직 안 채웠다. 이 경우엔 순서가 틀렸어. 연금저축이 먼저야. 공제율이 총급여 5,500 이하면 16.5%, 초과면 13.2%. 900만 채우면 환급만 최대 148만 원이야.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본인 세율 곱하기라 연봉 낮으면 효율이 더 낮아. 그러니까 무조건 연금저축이 먼저야. 여기서 2026년 절세 우선순위 정리할게. 하나, 연금저축 900만. 둘, ISA 2천만. 셋, 그래도 여유자금이 남으면 그때 국민성장펀드. 이 순서가 핵심입니다. 앞두개 안 채우고 국민성장펀드부터 들어가는 건 계산이 안 맞아. 자, 정리하자. 1,800만 공제, 20% 방어, 9% 분리과세. 숫자만 보면 누구나 혹해. 근데 구조를 뜯어보니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후순위 1,200억은 손실 20%까지만 막고 뉴딜 펀드는 2%대로 끝났고 5년 락업 기회비용은 최대 5,525만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금저축 먼저, ISA 다음, 그 다음이 국민성장펀드. 이 순서만 기억해도 절반은 간 거야. 혹하는 상품일수록 끝까지 뜯어봐야 해. 우리는 이제 구조를 보는 사람이야. 가입할지 말지 솔직한 생각 댓글로 알려줘.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뜯어보자.